자, 최초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창조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없던 데서 만든 원리, 창조 원리는 두 가지가 있었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를 상형,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내거나 이미 만들어진 상형자에 부호를 첨가시키거나 빼서 만든 글자를 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형과 지사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생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다음의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자, 상형과 지사의 글자를 만들어 놨는데도 더 많은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만들어낸 원리가 결합의 원리입니다. 묶을 결자, 모을 합자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상형과 지사자를 두 개 이상을 모아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의, 두 번째는 형성입니다. 모을 회자, 뜻의 자에서 회의는 뜻이 들어있는 두 개 이상의 한자를 결합시켜 만든 글자입니다. 형성은 모양형자, 소리성자를 써서 한쪽은 뜻, 한쪽은 발음을 뜻하는 한자를 결합시켜 만든 글자입니다. 자, 상형과 지사를 두 개 이상 모아서 무한대로 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재 쓰이는 한자의 대부분은 회의와 형성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울명자가 나왔습니다. 울명자는 이브의 모양을 그린 왼쪽에 있는 입구자, 상형자입니다. 그 다음에 새의 모양을 그린 오른쪽에 새조자, 상형자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림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림의 오른쪽은 아침이 돼서 새벽을 알리는 수탉의 모습입니다. 수탉이 하늘을 향해서 꽃기호 하고 우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점점 변해서 제일 오른쪽에 새조자에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자,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 글자가 모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의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사람인자, 사람의 모습을 그린 상형자인 사람인자와 나무의 모습을 그린 나무목자, 두 개의 상형자가 모여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 있습니다. 뭘 하고요? 쉬려고요. 나무 그늘에서 쉬려고요. 쉴 휴자입니다. 자, 이번엔 몸체자입니다. 그런데 몸체자와 쉴 휴자가 거의 비슷하죠. 다른 것은 쉴 휴자는 오른쪽에 나무목인데 이번엔 근본분자가 왔네요. 사람인자는 상형자, 근본분자는 지사자지 우리가 배웠죠. 두 개 이상의 상형과 지사자가 모여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졌는데 양쪽에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몸이죠. 몸이 없으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신만 갖고 사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은 몸이다 해서 몸체자입니다. 이상한데요? 그렇게 안 쓰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원래 몸체자의 본 글자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뼈골자. 사람이 죽어서 염을 배로 묶어놓은 모습을 그린 겁니다. 묶어서 땅에 묻으면 뼈만 남지요. 뼈골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밑에 있는 콩두자가 원래 콩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그릇이고 위에 있는 것은 제사 지내는 그릇 위에 풍성하게 담겨있는 재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풍성할 풍자입니다. 자, 뼈에 풍성하게 살이 붙어있는 상태를 우리는 몸이라고 하죠. 그 몸체자를 간단하게 쓸 때 왼쪽처럼 씁니다. 자, 사람인자, 상형자인 사람인자와 지사자인 근본분자가 합쳐져서 사람의 근본은 몸이다 해서 새로운 회의자인 몸체자가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사람인자의 변형된 형체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질 밑에 있습니다. 사람인자의 다른 모습.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글자의 왼쪽에 쓰일 때는 몸체자와 같은 형태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글자의 밑으로 올 때는 형용자의 밑에 있는 글자처럼 쓰입니다. 이것을 특히 사람의 다리를 표현했다 해서 걷는 사람 인자라고 하는데, 자, 다리 위에 입구자가 그려진 경우죠. 성큼성큼 막 가다가 동생들이 못 따라오니까 입을 벌리고 빨리 와 하는 사람, 형용자입니다. 이것도 회의자입니다. 형이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입을 벌려서 빨리 와 한다. 양쪽에 다 뜻이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또 한 가지 형태는 사람인자가 세 번째 글자입니다. 위에 사람인자를 위에 쓸 때는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밑엔 어머니가 있네요. 어머니 모자. 양쪽에 다 뜻이 들어있는 상형자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어떤 존재일까요?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이다 해서 이게 매향매 매일매자입니다. 이 글자도 역시 회의자입니다. 양쪽에 뜻이 들어있는. 잠깐 사람인자의 변형된 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를 가지고 표현된 겁니다. 나무 목자는 상형자지요. 상형자, 나무 목자가 두 개 모였습니다. 나무가 두 개 이상 쫙 있는 곳을 우리는 수풀이라고 하죠. 수풀림자입니다. 수풀림.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두 개 이상 나무가 쫙 있는 곳에 아주 큰 나무도 서 있습니다. 아래는 나무가 서 있고 위에는 큰 나무까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숲을 우리는 빽빽할 삼이라고 합니다. 빽빽할 삼. 그럼 빽빽할 삼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쓰면은 아주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곳을 삼림이라고 하죠. 삼림. 역시 회의자입니다. 회의자. 이번엔 산해남자입니다. 산해남자는 밭전자. 성주산에 올라가서 논밭을 보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밭전자 플러스 쟁기, 밭과 쟁기를 표현한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쟁기도 논밭을 가는 쟁기 모양을 그대로 본떠기 때문에 상형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점점 변해서 쟁기 모양이 힘력자로 변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상형자가 모여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졌지요. 밭에서 힘쓰는 사람은 여자보다는 남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해남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의 상형자나 지사자가 모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 한쪽은 소리를 담당하고 한쪽은 뜻을 담당하게 만든 형성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자는 음부분과 뜻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제일 밑에 물숫자가 있죠. 물숫자.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이해가지요? 자, 뜻부분은 전부 제일 밑에 다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 근데 물 숫자를 갖다가 어떤 글자의 왼쪽에 쓸 때는 점 3개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삼수변이라고 하지요. 삼수변. 자, 밑에 양양자가 나왔습니다. 양의 얼굴이 변형돼서 현재의 양양자가 나온 겁니다. 자, 첫 번째 글자 볼게요. 큰 바다 양자라고 되어 있죠. 큰 바다는 물이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뜻을 뜻합니다. 뜻. 그 다음에 양양자에서는 양이라는 발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숫자에다가 양양자가 합쳐서 된 글자인데 한쪽은 뜻을 뜻하고 한쪽은 소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형성자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밑에 있는 게 근원원자입니다. 근원원자는 굴바위 엄자에 샘천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오른쪽에 샘천자 볼게요. 흰백자 플러스 물숫자입니다. 흰물이 퐁퐁퐁 솟아나오는 것을 샘이라고 하지요. 자, 대천 가운데를 흐르는 물이 대천천입니다. 대천천을 계속 따라가면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갈래는 청라의 라원리 쪽에 있는 성주산으로 갈라지고 한 줄기는 오서산 쪽으로 갈라집니다. 두 줄기를 계속 따라가면은 한 줄기는 라원리의 산속 성주산에서 성주산인 샘에서
퐁퐁퐁퐁 물줄기가 솟아나오고, 또 한 줄기는 오서산에서 오서산에 있는 바위 밑에 있는 샘에서 퐁퐁퐁 솟아나서 대천천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대천천의 근원은 계속 올라가면은 바위 밑에 있는 샘에서 시작된다 해서 이것이 근원원자입니다. 자, 샘천자가 조금 변화돼서 지금 근원원자로 변했습니다. 밑에 부분이 물숫자가 자글소자처럼 보이지요. 원래는 샘천자가 변형된 글자입니다. 자, 두 번째 글자 볼게요. 그러니까 부분은 이게 원입니다. 원. 근원원자에 물숫자가 합쳐져서 근원원자가 됐습니다. 자, 요 글자만 갖고도 근원원자인데 나중에 물숫자가 첨가돼서도 근원원자로도 쓰입니다. 한쪽은 뜻, 한쪽은 발음을 뜻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근원원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인공자입니다. 장인공자 보면은 위에 손잡이가 있고 밑에 커다란 돌멩이 같은 게 무거운 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 언제 쓰느냐 하면은 집터 같은 것을 다질 때 여러 사람이 오면서 쿵쿵 땅을 다지는 도구입니다. 그게 변해서 지금 장인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인공자가 목수들이 쓰는 자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공이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글자 볼게요. 물일은 강자입니다. 물일은 강. 자, 물은 뜻 부분이고 물숫자가 왼쪽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발음은 공자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발음이 강으로 변했네요. 강. 자, 왜 이렇게 변했느냐? 이 한자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4, 5천 년 전인데 그때는 발음이 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 발음이 변형된 경우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물줄기가 강입니다. 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물줄기는 하라고 하죠. 하. 그런데 나중에 강은 중국에서 가장 길다 해서 장자, 길장자 써서 지금은 장강 또는 양자강이라고 하고, 하라는 물줄기는 누런 황토물이 흐른다 해서 황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큰 물줄기에 낙동강, 한강에서 다 강이라고 붙이지만 원래 강은 중국에는 고유의 물줄기 이름이었습니다. 물 이름 강자는 한쪽은 뜻, 한쪽은 발음이 들어있는 형성자입니다. 자, 밑에 볼까요? 함께 공자가 나왔지요. 어떤 물건을 두 손으로 함께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두 번째 손이 보이죠? 두 손으로 들고 있다. 세 번째로 변했다가 지금의 공자로 변했습니다. 이게 공자의 함께 공자입니다. 자, 마지막 글자입니다. 물숫자에다가 함께 공자가 합쳐져서 큰 물 홍자가 됐습니다. 큰 물이 흐르는 홍수라고 할 때 큰 물 할 때 물과 관계이기 때문에 큰 물의 뜻이 들어있고, 발음이 원래는 공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홍으로 변했지요. 아까 물 이름 강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발음 부분이 변형된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한쪽은 뜻, 한쪽은 발음이 결합돼서 생겨난 형성자입니다. 자, 아까 큰 바다 양자가 나왔었지요. 양자가 나와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지구에는 큰 바다가 5개 있는데 그걸 5대양이라고 하죠. 큰 땅덩어리가 6개 있는 그걸 6대주라고 하죠. 5대양은 어느 바다일까요? 자, 여러분이 다 아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큰 바다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어디 보면은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인도양에서 5대양으로 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함께 북극 지방의 얼어있는 바다를 북빙양, 북녘북자, 얼음빙자, 큰 바다 양자에서 북빙양, 남극의 주변에 얼어있는 바다를 남빙양 해서 이것을 5대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양은 큰 바다 양자고 큰 바다 양자보다 조금 작은 바다를 해라고 합니다. 해. 자,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서쪽을 우리 서해라고 하죠. 그러나 세계 지도에서는 황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해. 황화물이 흘러드는 바다. 좀 기분 나쁘지만 중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을 동해라고 하죠. 동해. 그러나 세계지도 대부분은 일본해로 되어 있습니다. 저펜시라고 되어 있어요. 저펜시. 원래는 우리나라 기준이었던 동해였었는데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일본이 일제 36년간 일본이 전 세계의 지리학회 전부 다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놔서 지금은 대부분 일본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크 같은 데 기구에서 동해로 바꾸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은 남해지요. 남해 당연히. 그러나 세계 지도에서는 또 중국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진화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차이나지요. 그걸 한자로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 그래서 동진화해는 동중국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지중해, 그 다음에 카스피해 그런 식으로 양보다 작은 바다를 해라고 합니다. 해. 자, 해보다 작은 단위를 만이라고 합니다. 만. 물구비만. 자, 보령에서 홍성 쪽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안면도로 쌓여있는 곳을 우린 천수만이라고 하지요. 포항 쪽에 가면은 영일만이 있고 부안에 가면 곰소만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상형과 지사가 만들어진 후에 이미 만들어진 상형과 지사를 2개 이상 합쳐서 새로운 뜻을 가진 한자를 만드는 원리가 생겨났는데 그걸 결합원리라고 했습니다. 결합원리는 회의, 뜻이 들어있는 2개 이상의 한자를 결합시켜 만든 글자가 있고 형성, 한쪽은 뜻, 한쪽은 발음을 뜻하는 한자를 결합시켜 만든 글자의 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결합의 원리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